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이 97년이니까 지금 13년째입니다. 너무 전문화돼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만든 거거든요. 원래 전체를 보던 의사에서 이제 점점 얇게 너무 세분화가 나가니까 오히려 이제 전체를 볼 의사가 없어서 전체를 볼 수 있게 교육을 하자 이렇게 돼서 만든 거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람과 증상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한다는 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주치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가정의학 전문의가 될 것입니다. 특정한 병 이름을 갖고 온 분들뿐만 아니라 병이라고 진단 붙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프다고 호소하는 모든 증상에 대해서도 다 다루고요. 그 다음에 아프기 전에 우리가 특히 만성질환, 암이라든가 중풍이나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들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병 자체가 굉장히 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병이 나타나기 전에 그 예방 관리부터 우리가 많이 전문적으로 하고 검진도 역시 위험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이, 위험이 적은 사람은 조금 더 적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맞게 판단을 해서 잘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요. 의대든 의학전문대학원이든 공부를 하셔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인턴을 거쳐서 레지던트 3년 과정 수련을 받은 후에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면 가정의학 전문의가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의사가 그렇긴 하지만 특히 가정의학 전문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내가 잘 해주고 싶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상당히 적응하기 힘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정의학 진료는 사람을 보는 거고요. 전반적인 걸 다 보기 때문에 특수 세부 분야과에 비해서 수입이 많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겠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언제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새로운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 신경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부량은 평소에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 둘밖에 없는 집안이었는데 두통이 있으셔서 진료를 하다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정밀 촬영을 하라고 했는데 형편도 그렇고 해서 안 오시고 미루다가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들만 남았는데 아들이 결국 다 끝나고 저한테 다시 와서 사연이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걸 볼 때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분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앞으로 뭐 어떤 게 예상이 되니까 뭐 어떤 것을 주의하고 이런 거 했을 때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갔거든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의학이 이제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이라는 게 사실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측면이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기술적인 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은 유전적인 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는 굉장히 많아지고 기술도 발달하게 돼서 점점점 더 세분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세분화가 되면 될수록 결국은 더욱더 근본이 문제가 됩니다. 총체적으로 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갖고 있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습관뿐 아니라 그 환경이 어떻게 됐는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진정한 전문의가 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을 보면은 그 테크놀로지 첨단을 다루는 특수 세부 분야들이 더 각광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다시 총체적으로 그것을 그 많은 정보들을 해석하고 그분한테 필요한 것을
인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로서 가정의학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